보드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탄생, 우리가 태어남이 있죠.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는 그 과정까지의 어떤 관련된 우리가 쓰는 한자어를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생 그럼 우리가 뭐 위인들이 태어날 때 뭐 탄생한다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죠. 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뭐 이순신장군 탄신 기념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높으신 분들 갖다가 높여서 할 때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도 태어나는 것 자체가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탄생 같이 써도 무방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엄마 품에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한자를 한번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이름 글자 한번 기억나세요? 자, 요건 뭐예요? 쌀포라는 글자죠. 쌀포자는 뭐냐면은 뭔가 감싸다, 싸다 이런 글자가 되는 거죠. 자, 요것은 이렇게 하면 마치 제가 학생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서 안에 싸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린 글자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안에 뱀사자는 뭐예요? 이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즉 포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가 이제 이 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싸다, 감싼다는 뜻의 포 안에 아직 사람의 형체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 아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은 임신 초기의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또 우리 이런 글자가 있어요. 자, 이런 글자 보셨죠? 이에내자. 이에내자도 보면 언뜻 배가 볼록 나온 그런 글자. 요 밑에 아들 자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잉태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즉 태아의 모습이 아주 완전히 갖춰진 그런 모습을 그린 그런 한자가 이제 아이벨잉. 그래서 잉태 이렇게 쓰는 한자가 있죠. 그래서 이 아기가 태 아래 쪽으로 이제 내려와 있으니까 배가 꽤 부른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글자 잉태 또는 회잉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서구가 아닌 이런 동양권에서는 어머니 이 뱃속에 태아가 자리를 잡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태어날 때 이미 1살이 되는 거죠. 또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이후부터 또 나이를, 그래서 우리 이제 만 나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만으로 정착화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1900 우리 이제 한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났던 이런 세대들은 어릴 때 태어나면은 주위로부터 많은 축하와 또 많은 또 이렇게 뭐랄까요, 환호의 박수를 받았죠. 왜냐면은 새 생명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 성장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과정을 한번 한자로 한번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릴 때 뭐 저는 뭐 시골에서 안 자라가지고서 도시에서 자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뭐랄까 371이 뭐냐면 3 곱하기 7이니까 21일이죠. 그래서 21일 동안은 이 태어나면 이제 금줄을 이렇게 시골에서는 이렇게 금줄을 갖다 이렇게 달아요. 서울도 옛날엔 그랬는데, 그래서 20일까지는 금줄을 갖다가 이제 걷질 않고 이웃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출입을 좀 삼가했어. 아이가 지금 태어난 지 20일이 아직 안 지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상가 같이 이제 어떤 부정한 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절대로 아기가 있는 방에 출입을 못했죠. 또 산모도 이 닭고기나 개고기 또 돼지고기를 먹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7일, 즉 21일이 지나면은 이것을 축하를 해서 새벽에 뭡니까? 삼신상을 올리죠. 삼신 할머니한테 이제 이 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수경단이라는 떡을 만들어서 일가 친척과 손님을 청해서 이제 대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면은 이제 100일상을
치렀죠. 치렀죠. 자, 백일 잔치. 요즘은 뭐 백일 잔치 또는 뭐 돌잔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만 해도 뭐 돌잔치 그러면 그냥 막 주말마다 돌잔치 가서 야, 이거 돌반지를 하나 해줘. 애 뭐 옷을 해줘 해가지고서 막 그렇게 돌반지 아니면 애 옷 이렇게 선물로 주고서 또 음식을 대접받고 했던 것이 그게 벌써 한 30년, 40년 전 얘기예요. 그게.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워낙에 또 지금은 돌반지가 뭐 한 돈에 뭐 50만 원, 60만 원씩 하니까 뭐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 돌 잔치 초대도 안 할 뿐더러 설사 초대 받는다 하더라도 뭐 돌반지를 갖다가 선물로 주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현실적으로 매우 좀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런 삼신 할머니한테 삼신상도 바치고 그다음에 백일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자, 백일상을 치른 그 이유는 뭐냐?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은 아무 병 없이 오래 살기를 바란다. 몇 살까지? 100살까지 살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00은 꽉 찬 숫자니까 그래서 아기가 이날까지 탈 없이 무탈하게 자랄 것을 축복하고 한 인간으로 성장을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의미로서의 잔치가 바로 백일상이었죠. 거기에 꼭 이렇게 삼신 할머니가 딱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삼신 할머니가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다 주관하는 그런 이제 할머니의 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삼신 할머니한테 장수를 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백일에는 이렇게 보면 떡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백일. 그래서 백일에는 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백설기, 수수팥떡, 인절미, 송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만들어 가지고 드려요. 자, 이건 그냥 떡을 갖다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유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설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떡 좋아하세요? 저도 백설기 가끔은 이렇게 뭐 먹지만은 백설기는 희잖아요. 그래서 정결하고 또 흰머리가 될 때까지 장수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정결, 그죠? 이 백설기를 만들고요. 또 이 수수팥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한 기운을 갖다 막는 어떤 그 주술적인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또 떡이죠. 그리고 또 인절미도 먹어요. 인절미는 뭐예요? 찹쌀로 만들죠. 그래서 뭐야? 찹쌀로 만들어 가지고서 뭐야? 앞으로 크면은 아주 차지고 단단해져라. 그런 또 축복 속으로 만든 그런 거고. 또 송편은 뭐 우리가 뭐 이 가을 추석 때 먹는 송편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 송편은 뭡니까? 안에 이 내용물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빈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는 거죠. 그래서 속이 꽉 찬 사람이 돼서 안에 그 내용물 집어넣고 또 속이 없는 것은 뭡니까? 또 뭐야? 속이 아주 그냥 또 넉넉한 그렇게 인간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떡을 만들었다고 하죠. 자, 생명의 탄생은 무엇보다도 벅찬 감동을 주죠. 탄생 자체가 커다란 승리며 또 기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워서 태반이 돌아서 세상에 나올 때까지 참 많은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일떡은 100명의 뜻도 나눠줘야지만이 100살까지 산다고 믿어서 이웃과 나눠 먹었다 그러죠. 물론 백일잔치 때 100명한테 떡을 뭐 해줄 일은 만만했지만 그만큼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또 같이 축하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쳤다 그 얘기죠. 그 까닭은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개선했다. 또 서양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야지만이 바로 이제 이렇게 돌잔치를 한다 그 얘기죠. 자, 우리 돌잔치 그러면 뭡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좀 걷죠. 여자애 같은 경우는 걷고 남자애 같은 경우는 조금 걷지는 못하고 엉금엉금 기우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앞에서 뭡니까? 돌잡이라 그래가지고서 앞에 주면 아이가 손으로 뭘 잡아.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라. 연필을 잡으면 학자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어머 이거 잡았네 하면서 이렇게 막 웃고 했던 그런 모습.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백일잔치, 돌잔치 때. 그게 벌써 이제는 옛 어떤 추억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3살, 4살, 즉 학교에 가기 전에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유치라는 한자어가 나옵니다. 자, 유치. 아유, 저 유치한 놈. 아유, 얘는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어. 우리 그런 말 많이 일상용에 쓰죠.
자, 요거는 뭐예요? 실사자에다 힘약자죠. 자, 요거는 적을 여자, 적다, small, 또는 뭐 약하다 이런 뜻도 있고, 치는 벼화자에다가 세주자예요. 자, 이건 어릴 시자라는 글자인데, 자, 어릴 시자는 벼화자 플러스 세추자라 그랬죠. 즉 새는 이 어린 새는 벼를 갖다 쪼아 먹어. 아주 벼 쪼아 먹으면 아주 그런 육즙 같은 흰즙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는 아주 벼가 자라기도 전에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벼는 이제 끝난 거죠. 못 먹는 거죠. 그죠? 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유치, 즉 그렇게 유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나도 이렇게 컸지만은 이 숨구멍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온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야자가 있죠. 아이야자. 아이야. 그래서 아이야자는 이 머리통. 그래서 이게서 이런 글자가 이제 요거죠. 즉 이게 정수리라는 뜻의 글자예요. 정수리. 머리. 그래서 이제 숨구멍이 있는 거. 즉 갓난아기는 우리가 입과 코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정수리에도 아직 숨구멍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온몸이 다 이렇게 숨을 쉬는데, 즉 힘이 약한 그런 연령대가 이제 어릴 유자, 어릴 시자 쓰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그런 나이죠. 그래서 치는 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요즘 그렇게 흔히 쓰이는 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남자, 여자 아이가 7살이 되면은 같은 자리에 앉지를 않는다. 그래서 야, 남녀 7석 부동석이야 해가지고 떨어져 앉아 뭐 이렇게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언뜻 제가 들은 기억도 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흔히 쓰는 말일 수가 있죠. 자, 글자 그대로 이제 풀게 되면은 7살이 되면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원래 이 말은 이제 얘기라는 책자 내칙편에 이제 나오는데, 아이가 6살이 되면 이제 이 소학에 이제 글자를 배워요. 자, 그런데 원래 이 말은 말이죠. 이 자리석자인데, 이 자리석 위에 원래는 위에 풀초자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깔개석이라는 돗자리, 그것을 뜻하는 그런 글자예요. 즉 까는 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부동석이라는 원 뜻은 한 자리에 합석한다는 말이 아니고 한 이불에 재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즉 남녀가 유별하고 또 남자와 여자는 이제 구별이 있다는 윤리를 유난히 강조했던 조선시대의 어떤 성리학적 선입견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한 자리에 같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자 여자애가 이제 같은 이불에 같이 이제 재우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 뜻이, 이게 더 와전이 돼 가지고서 같은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남녀 공학, 그죠? 우리 중고등학교도 지금 거의 원래 원래 남자 고등학교들 학교들이 지금 뭐예요? 남녀 공학으로 다 이렇게 많이 지금 바뀌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7세 동석이죠, 동석. 그죠? 그러니까는 이 부동석이라는 것은 잠자리를 같이 안 한다. 원래 그 뜻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남녀 7세가 이제 같은 요를 당연히 잠자리를 안 하지만 이제 크면은 이제 서로 이제 이성이 이제 또 그리워지는 그런 나이가 되겠죠. 자, 이때부터 이제 성장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글자가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게 뭡니까? 아이동자죠, 아이동자. 자, 아이동자는 아동, 동화, 여러 가지 이제 사용을 많이 쓰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아이동자는 원래는 상당히 무서운 그런 글자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말이죠. 이제 이 전쟁 같은 데서 이제 포로 같은 거 잡잖아요. 포로 같은 거 잡으면은 이제 남자 노예 같은 경우 딱 잡아. 그러면은 반항하지 못하겠건 말이죠. 일로 와, 너 도망가지 마 해가지고서 소위 아킬레스건 발목 뒤에 있죠. 아킬레스건 갖다가 어떤 이런 이게 매울 신자예요 사실은. 이 글자가 이게 줄여서 이 글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형벌 도구로 그렇게 이제 소위 불구를 만들어 버려.
또는 뭐 한쪽 눈을 찔러버리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눈 한 찔리거나 다리를 갖다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면은 도망갈 수도 없이 반항도 못하고. 그래서 이 설문회자라는 그 책자에 보면 말이죠. 이 남자가 죄를 지으면 노예가 되는데 이를 갖다가 동인하고 한다. 아이 동자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적고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전쟁에서 포로가 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거나 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노예를 나타냈던 이 글자가 점차 뜻이 뭡니까? 미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이게 뭡니까? 그런 것을 뜻하는 그런 글자로 바뀌었고 결국 이것이 또 확대가 돼서 아이라는 뜻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 동자는 상당히 좀 그냥 칠드런 그런 상냥한 그런 게 아니라 어원 자체는 상당히 무거운 그런 글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죠. 그 어리다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어린이. 원래 어리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뭐 어린애 또는 어린아이라는 말은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무지한 그런 아이라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동몽 이 돼지 시자예요. 동몽이라 그래가지고 어릴 몽자 아이동 동몽 이걸 갖다가 이제 한자로 표시하게 되면 어린 아이를 갖다 동몽. 그래서 동몽산습이라는 그 책자가 있어요. 또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그 책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어린이날을 갖다가 이렇게 그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또 누굽니까? 한자 한번 써볼까요? 소파죠, 소파. 소파.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어린이날을 갖다가 이렇게 용어를 만드신 거죠. 즉, 어린이란 어휘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도 인격체를 갖춘 그런 존재를 나타낸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서 마땅히 인격을 존중해서 어린이를 불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탄생 100일 돌 그리고 유치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소학을 배우고 이제는 아이까지 진격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찼어요. 차니까 이제 뭐예요? 총각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총각 그러면 뭐예요? 아직 그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남자를 우리가 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원래는 이 총각이라는 뜻은 어린 아이를 뜻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즉 지금 이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건 상투가 아니죠. 이 머리털을 갖다가 이 뿔처럼. 그래서 이 뿔각자를 쓴 거예요. 뿔각자. 뿔각자. 마치 뿔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묶은 거. 요것이 바로 총각. 즉 아직 너는 성인이 아니야. 그런 뜻의 글자가 오늘날에는 뭡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젊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로 이게 굳혀져 버린 거죠. 총각. 제 사는 총각이 아주 성실하고 한번 내가 준비해서 줄까? 근데 총각이 저런 모습, 이런 모습 하게 되면은 아이고 이제 잘생긴 얼굴도 아주 그냥 인물 베리겠는데요. 자, 어찌됐든 대머리 총각이 아니라 이런 총각은 원래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원뜻을 알고서 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각기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사춘기가 이제 즉 이 뭐랄까 이제 서로 이성을 찾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또 남성을 그리워하는 그런 나이. 이게 이제 생각사자, 그죠? 봄춘자 해서 사춘기라고 사춘기. 또 이른바 이게 푸를 청자. 청춘이다. 청춘. 이렇게 또 청춘.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다음에 비로소 만 20살이 되면은 이제 20살에 이제 뭡니까? 성인식을 하게 되죠. 그 성인식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남자는 약관, 그리고 여자는 계례식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는 자기 책임 하에 인생을 살아가는 첫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보살핌을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탄생과 성장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백일과 돌상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많이 생략이 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우리 세대는 그래도 백일상을 치렀고 또 돌상도 했던 그런 그 추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네요. 태어나서 백일과 돌과 유치하다 그리고 이제 또 총각 부분까지 한번 관련된 그런 성장에 관련된 그런 한자어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